오늘 사전 청약 관련돼 가지고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박승희 기자님과 도시화경대 주영남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 이 부분들을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승희 기자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먼저 기본적인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이는 19살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통장 있으셔야 합니다. 5년간 당첨 이력도 없으셔야 하고요. 중요한 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거주 요건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지역에 좀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우선 공급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남이나 가천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그 외에는 한 1년 정도 거주를 하면 우선 공급 자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복정지구와 위례를 보면 둘 다 같은 성남시이긴 한데 복정은 완전 지역 우선 공급이고 위례는 우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복정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과 복정 지역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자격 요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사이트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공급 유형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과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유사한 자격 요건 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샘플을 몇 가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 3년인데 결혼 초에 아이를 이제 굉장히 많이 낳으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혼인 기간 3년에 자녀가 셋이다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3점, 그리고 혼인 3년 이하일 때 3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셔야 되겠고, 혼인 기간이 2년인데 자녀가 없거나 2세 이하의 자녀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리고 소득이 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신혼 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격 요건 하에서는 신혼 희망타운의 우선 공급 30%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일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고, 자녀가 일단 넷 이상이다 혹은 5 이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예전에 이 청약 저가점자들이 잡으실 수 없었던 다양한 기회를 이번 3개 신도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노려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청약의 최대 수요자가 신혼부부 청년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는 같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금? 네, 신혼부부 특공에 많이 쏠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벌이 소득 기준이 140%까지 완화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신혼 희망타운은 전용 금융 상품까지 해가지고 LTV가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이렇게 제출까지 받을 수 있어서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반 분양 관련돼 가지고는 어떨까요? 일반 분양은 한 15%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일반 공급은 그래서 조금 더 경쟁률이 높고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납입 금액이 2천만 원은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게 월 10만 원씩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년을 훌쩍 넘어서까지 이렇게 저축을 해야지 자격 요건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2030의 경우는 일반 분양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되게 슬픈 듯한 목소리를. 저는 2030 상공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들? 사실 기존의 이제 가점제에서는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이제 모두를 다 만족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아서 당첨이 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공 분양, 이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녀 수는 적은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40대 이후 이 세대일 경우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분양에서 기존에 갖지 못했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약저축 총액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위례 공공분양 A3-3A 블럭에서 2,200만 원의 커트라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00만 원 내외는 돼야 뭔가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3기 신도시가 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한동안 다운이 됐더라고요. 접속 잘 안 될 때 많아요. 네,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기 지역들 어디 쪽 많이 관심들 가지세요? 이번에 공급되는 곳들 중에는 성남 복정 1이랑 위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둘 다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거기다가 위례는 도시 조성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이 특히 입지 조건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1차 청약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하면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키워드가 역시나 또 강남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강남만이 미래의 중심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저는 또 다양한 지역에 대한 그 미래 가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래 가치를 놓고 본다면은 위례 복정 꼭 여기가 답일까요? 사실 위례나 성남 복정은 이미 이제 검증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부각되지 않았지만 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곳. 사실 3기 신도시의 그 지정의 취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족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족 기능이 과거와 달리 좀 급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인천 계양 쪽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식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인이만큼 너무 기네요. 그렇죠. 네. 그 긴 이름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좋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인천 계양의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저가 지역의 그 급격한 반전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평균 대비 이 가격이 낮았던 곳이 올해 들어서 이제 급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계양이 대표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노후주택 비율이 1999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72%를 넘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의 그 타당성 상당히 잘 지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업 입지, 기업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요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25년도에 산업입지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 조사된 자료에서 계양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넘기는 수요 증가를 보이면서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큰 수요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천광역시 안에서도 이 계양구가 3개 신도시 중에서 자족 기능을 새롭게 확보하면서 좀 미래에 더 부각이 될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나오셨나요? 특별하게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네, 강남하고 인천 요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도만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 형태라든지 어떤 식의 접근이 좀 더 유리할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틈새 시장 찾아 나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쟁률이 좀 낮은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이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비교적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좀 경쟁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례보다는 기반 시설이 탄탄하거나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발표가 된 추정 분양가가 일단 저렴하진 않다.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정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낮을 것으로 보여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또 몰릴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가깝듯이. 네, 그래도 뭐 틈새라고 하니까 뭐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 게 뭐 좋기는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박 기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 이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남양주 30%, 경기도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에 뭐 서울도 여기 포함되는 거겠죠. 50%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도 일정 쿼터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좀 청약의 기회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 당첨 확률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공략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남양주에 커피 마시러 자주 가는데 이 지역도 썩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관심들 갖고 뭐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이 기간이라든지 요건들을 충족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첨이 되더라도 조금 지키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이랑 공사 기간까지 감안을 하면 사전 청약에 넘어서 본 청약까지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좀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일단 무주택자 자격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집을 매매하시거나 그러면 기회가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거주 요건이 지역별로 한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청약 공고 전까지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다른 사전 청약의 중복 신청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일반 청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 청약이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리 얻은 사전 청약은 이렇게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셔서 청약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재밌는 의견들도 나왔고 또 취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까 뭐 내용이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2차, 3차, 4차 계속 남아 있잖아요. 뉴스원에서 요 내용들 좀 지속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청약이 과연 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 심리를 진정을 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리 봐도 그 입주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잘 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부의 세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